어법은 다 알아. 단어를 몰라. 이러다 끝나는 거잖아. 시작할게요.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를 할 거예요.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를 할 텐데 두 번째로 쓸게요. 잠깐만요. 응? 아까 안 썼는데. 이거는요, 쓰다가 쉬는 시간 그러면 멈추고 노는 겁니다. 자, 냅두실 줄 알았죠. 아 그랬군요. 괜찮아요. 자, 첫 번째는 근의 판별이었고요. 근의 부호로 갑니다. 근의 부호로. 근의 부호에서 2차 방정식 위주로만 설명을 해보면 오늘 테스트 봐요? 네, 모의고사 봅니다. 36문제짜리. 2차 방식에서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근의 부호나 근의 판별은 그려야 된다고. 그래프를 해석해야 된다고. 근데 2차 방식에서는 그래프 해석보다 다음과 같이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인데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러잖아. 그러면 근이 양수라는 소리는 이게 실근이라는 소리야?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야? 다시 근이 양수라는 것은 부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호가 있다는 소리는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근이라는 소리야? 허근이라는 소리야? 실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알았다. 첫 번째 실근이라는 얘기구나. 서로 다른 두 근 그랬을 거니까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일단 D가 0보다 커야 해. 엔드! 이거는 부족합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 했을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양수예요. 두 근의 곱도 양수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펴지겠죠?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건 조금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꿀게요. 두 근이 모두 음수 이랬대.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도 일단 실근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 없을 거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야죠?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 합의 부호는 음수가 되고 두 개 곱의 부호는 양수가 되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드예요. 접수사가 엔드라는 소리는 교집합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자. 그래프로도 할 수 있지만 2차 방식은 이게 더 편할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전달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다른 부호.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 하면 두 개가 다르겠죠? 하나가 1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잖아요. 같을 수는 없잖아 두 근이. 그래서 첫 번째 D가 0보다 커야 될 것 같은 거야. 첫 번째 생각은 D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 합의 부호를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절대값이 어느 게 더 큰지를 모르잖아요. 합의 부호는 모릅니다. 곱의 부호는 알까요? 네, 음수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렇게 체크해도 돼. D가 0보다 크다, 두 근 곱이 0보다 작다를 다 체크해도 되는데 D가 0보다 크다 했을 때 내포되어 있는 얘기가 한 배씩이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커요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두 근 곱이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야. a분의 c가 0보다 작아요 이런 얘기고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랑 동치명제야.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랑 동치명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야, 두 근 곱이 0보다 작잖아.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라는 소리거든.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이쪽은 플러스 부호로 바뀌어요. 되죠? 그다음 b제곱을 하잖아. 개수가 실수일 거라서 너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는 양수고 두 개 합하면 당연히 양수지? 당연히 양수잖아. 그래서 두 근 곱이 음수라는 거를 체크를 했으면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두 근곱이 음수만 체크를 해줘도 충분합니다. 얘만 체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얘를 해도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어요. 밥을 뭐 한 그릇 먹다 두 그릇 먹다 상관없습니다. 정량을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도록 합니다. 됐죠? 약간 응용이 될 수 있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였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데 추가적으로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너는 뭐 3인데 음근은 마이너스 2예요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합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체크해야 합니다. 판별식 체크할 필요가 없어. 얘하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두근 합의 부호는 0보다 클 거고 두근 곱의 부호는 0보다 작다. 이럴 때는 두 개를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즉 합의 부호를 알 수 있을 때는 체크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 판별식을 써도 좋지만 두근 곱이 0보다 작다고 하면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큰 게 당연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요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방식의 근이라는 것은 2차 함수에서의 절편이기 때문에 한 근이 음수고 한 근이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근이 음수고 한 근이 양수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x절편이 두 개가 되겠지? 판별식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를 굳이 해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근의 분리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 지금은 근의 부호 문제는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만을 써서 해보자. 2차 방식에서는. 따라해봐.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개에서만 해보는 거예요. 2차 방식에서는. 근의 분리 하는 겁니다. 좋아요. 써보세요. 쓰고 좀. 수업 끝날 때까지 이 커피를 다 먹으려고 큰 거 샀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가보라고 했는데 이탈리아를 가시면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얘들은 없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라는 명칭 자체가 미국인들을 폄하하는 거거든요. 이탈리아노, 아메리카노 이렇게 되는 거잖아. 미국 애들은 좀 레벨이 낮고 그리고 문화적인 소양이 부족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먹지 않고 물 타 먹는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없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카페 라떼 이런 거 있죠? 거기 가서 라떼 주세요 그랬거든요. 우유를 그냥 이렇게 줍니다. 라떼가 우유란 소리거든요. 라떼에 우유를 이렇게 줘요. 뭐지?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따질 수가 없잖아. 말이 짧으니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What espresso please? 이렇게 봤습니다. 컵을 하나 달라서 섞어가지고 먹었던. 근데 진짜 맛있어. 네, 에스프레소랑 우유를 섞어서 물을 조금 타면 카페라떼 되는 거거든요. 섞어서 먹고. 그래서 거기 보면 동네 커피숍 있잖아요. 동네 커피집. 동네 커피집에서 먹는 에스프레소가 스타벅스보다 맛있어요. 거기 가서 스타벅스를 내가 못 봤어. 이탈리아는 없습니다. 스타벅스도 없고. 걔들은 뭐 맨날 커피를 처먹어라. 또 일어서가지고 웃깁니다 거기. 서서 먹는 곳은 커피값만 받아. 앉아서 먹는 곳은 자리값을 받아. 취소합니다. 여기서 이제 와이프랑 신혼여행 갔는데 잠깐 저기 앉아야지 그랬더니 커피가 이제 1유로거든. 1유로인데 싸잖아요. 1,000원만 하는 거예요. 되게 쌉니다. 싼데 여기 앉으려면 테이블비가 2유로야. 서서 먹을게요. 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물론 커피를 타주는 그 아저씨가 뭐 장동건, 원빈 이렇습니다. 잘생긴 아저씨들이 타줍니다. 자, 세 번째. 이탈리아 꼭 가보세요. 근의 분리가 있어요. 근의 분리. 근을 분리하겠다. 원칙은 이렇게 합시다. 근의 분리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영어 단어 잘라봤으니까 영어로 씁니다.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otherwise가 있어요. 그 두 근이 모두 출발하는 것은 또 이제 갈리는데 어떻게 갈리냐면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봅시다. 다 두 근이 모두로 출발을 했죠. 두 근이 모두 출발하는 패턴.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로 해석하자는 소리는 2차 방정식에서 fx는 0 이렇게 해놓으면 방정식이죠? 그 방정식은 무엇을 해석한다? 함수로 해석한다. 이렇게 방정식의 근은 함수 입장에서 x 절편일 거니까 y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x가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x 절편이 되더라. 즉 방정식 문제를 함수 입장에서 x 절편으로 해석을 하러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프 해석이라는 소리지.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대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체크해 볼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3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런 걸 해볼 거라는 거야. 근데 니들이 만약 이런 문제를 봤잖아. 그럼 양변에 뭐 곱하고 시작할 거야? 마이너스 곱하고 시작하겠죠? 너를 딱 보는 순간 3x제곱 빼기 kx 더하기 7은 0이라고 했을 거니까 그냥 x제곱의 개수 양수인 것만 해봐도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 해서 양수인 것만 해결하러 갑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대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이걸 해석하러 갑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조건들을 다 쓰시면 돼요. 첫 번째, 틀릴 확률 60%. D가 나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D가 나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뭐죠? 크다? 크거나 같다? 뭐예요? 크거나 같답니다. 왜? 서로 다르냐는 얘기가 없잖아. 그 두 근이 같아서 중근일 수 있기 때문에 중근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대. 하지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너도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두 근이 3보다 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해서 얘가 어쨌든 이 그래프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3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그 옛날에는 한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걸 뭐라 그랬지? 대칭 무조건 안 되네. 대칭축이라고 불렀죠? 대칭축. 그래서 축을 따지러 갑니다. 대칭축이 일단 3보다 커야 돼. 이렇게.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대칭축이 3보다 크대. 근데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대칭축이 3보다 커도 이럴 수 있잖아. 그쵸? 파란색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근이 하나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했는데 3보다 작은 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노란색은 돼요? 파란색은 안 돼요. 차이점이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노란색은 0보다 크고요. 파란색은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함수값을 따지러 갑니다. F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되게 귀찮습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다 보셔야 돼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뭐라고요? 대칭축, 함수값. 한 번 더. 뭐라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두 근이 모두 출발하는 건 그래서 귀찮아요. 또 합니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적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따져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D가 뭐보다? 어머!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x좌표의 개수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다 하면 x좌표는 두 개 있는 거고 D가 0 그러면 x좌표는 하나 있는 거고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좌표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x좌표는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는 거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두 개로도 부족해.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들 파란색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값을 조사하러 갑니다. f-1이 0보다 크다. 크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f-1이 0보다 크다. 세 가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따지러 간다. 귀찮죠? 귀찮습니다. 꼬라지가 시험에 딱 나오겠죠? 하나 묻는 순간 다 물어보잖아요. 판별식 구할 수 있느냐, 대칭축을 구할 수 있느냐, 함수값을 판단할 수 있느냐,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느냐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이 되기 딱 좋죠. 자, 두 근이 모두 -1과 3 사이래요. 여기가 -1이 있고요. 여기가 3이 있대요. 두 근이 모두 -1과 3 사이야. 이렇게 생겼어야 돼. 보이죠? 이렇게 생겼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틀리면 안 돼. 첫 번째, D가 보다 그거랑 같다. 하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칭축은요? 그렇지. -1과 3 사이. 이렇게 보셔야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마주한다 한들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함수값을 따져야 되는데 두 개 다 따지셔야 됩니다. f-1이 0보다 크고 and f의 3도 0보다 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그러셔야 돼. 만약 앞에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빠져? 등호가 빠지면 되는 거야. 두 번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그랬으면 등호 빠지고 서로 다른 그랬으면 등호 빠지고 그렇게 합니다. 두 분이 모두 어쩌고저쩌고 출발하는 건 되게 귀찮습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다 따져야 되므로 쉽지 않아요. 아더와이즈는 이제 뭐가 있냐면 두 근이 모두 출발하지 않는 경우 가령 이런 거 있습니다. 한 근은 1보다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과 3 사이 이렇게 말이 나는 문제 있잖아요.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과 3 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참고에서 해봤더니 -1이 있고 1이 있고 3이 돼. 한 근은 -1보다 작고 이렇게 있고 다른 한 근은 1과 3 사이 이렇게 있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판단하기로 했을 거니까 이렇게 가는 놈인 것 같은 거야. 그러면 otherwise의 경우는 함수값만 따지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f의 -1이 0보다 작고요. f의 1도 0보다 작고요. f의 3도 0보다 큰 거죠. 함수값만 따지면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 f-0보다 작고 1이 0보다 작고 f3이 0보다 크잖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별식 따질 필요 없고 대칭축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두 근이 모두 출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값만을 따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실 써야죠. 함수값만을 따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야 돼. 두 근이 모두 출발하는 것은 저렇게, otherwise는 함수값만 따져. 이렇게 판별하러 갑니다. 됐죠?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야구로지 이제 이렇게 하려고 문제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더 보세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런 말을요 간접 표현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알파가 베타보다 큰데 3보다 커 이럴 때가 있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3보다 크대. 그럼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3보다 커요 이 소리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따라서 요 등호만 빠지면 똑같은 얘기야. 또 두 근이 모두 -보다 작다는 얘기는 알파보다 뭐 베타가 크고 -보다 작아.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보다 작습니다. 등호만 빠지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또 예를 보면 알파, 베타, -1과 3 사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과 3 사이이기 때문에 등호만 빠지면 되겠습니다. 간접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미적분에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지우러 가요. 방정식을 하루에 다 끝내는 게 좋네요. 아주 좋네요. 좋아요. 자, 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있네요. 오래 쉬지 못할 것 같아. 자, 근의 판별, 근의 부호, 근의 분리 3개 했어요. 근의 판별은 실계수인지 복소수 계수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고, 근의 부호는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하자. 잘 듣고 있죠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0보다 크다. 곱이 0보다 크다 그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0보다 작어. 곱이 0보다 커.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랬고 근의 분리 문제는 두 가지예요. 두 근이 모두 출발하는 게 있고 otherwise가 있다. 두 근이 모두 출발하게 되면 귀찮아. 세 개 따져야 돼.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따지러 간다. 그 다음에 otherwise의 경우에는 그냥 함수값만 따져서 계산을 한다. 되죠? 오케이. 그런데 그래 그거에서도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령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이 소리가 생각을 해봐.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그 소리지 이게.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가 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끝까지 잘 봐야 돼. 이렇게 할 거잖아. 이렇게 할 거라서요.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어. 두 번째 대칭축 뭐보다 크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함수값 F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한번 따지고 가보자. 원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똑같지? 똑같아. 두 번째 두 근 합의 부호가 0보다 크다. 이랬었고요. 두 근 곱의 부호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거 따지러 갑니다. 두 근 합의 부호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거의 부호 따지러 가는 거야. 두 근 곱의 부호는 A분의 C예요. 이거 부호 따지러 가는 거야. 됐죠? 축하로 갑니다. 축은요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그렇지. 내가 A분의 B라고 했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F0은 빵빵 때려 넣어.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 너랑 도 똑같지? 그죠?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C가 양수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 얘도 부호가 똑같지? 해서 이렇게 판별을 하나 이렇게 판별을 하나 똑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을 푼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인수분해 해라. 그 다음에 근의 분리랄지 근의 부호랄지 여러가지 상황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그린다 이거야. 그래프 해석이야. 즉 그린다야. 따라해봐. 그린다. 다시 그린다. 그러면 이 그린다라는 얘기는 2차도 3차도 4차도 전부 다 그린다로 다 해결되는 거거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2차 방정식이라면 이게 조금 편하긴 아니야 여기죠. 2차 방정식이라면 이게 더 편하긴 편한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즉 그래 부호 문제도 그린다 파트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부정방정식 쪽을 하러 가겠습니다. 부정방정식 쪽을. 그 방정식의 이론이란 단원이 제가 한 거랑 그 뭐지? 정석에서 한 거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빠졌나? 갑자기 헷갈립니다. 빠졌나? 빠질 거 아니야? 빠졌나? 네. 빠졌나? 야! 빠졌냐? 네? 뭐래요? 부정방정식. 어차피 미적분 원부터 필요해서 하긴 할 텐데 왜 여기 없지? 과정이 없나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소다문으로 돼 있다. 너 어디 숨어 있나 보다 야. 이런 시간 어디 간 거야? 어디 있어 너? 야! 야! 어디다 놨어? 어디다 놓은 거야? 그냥 합니다. 네모 몇 번을 차리죠? 6번?
어차피 해야 되는데 미리 합시다. 이 부정방정식과 관련된 게 또 어디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냐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쓰이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조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룹니다. 어차피 배워야 될 것이므로 합니다. 왜 안 보이지? 뭐 하다 보면 있겠죠. 부정방정식이란 뭐냐?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x 더하기 y가 6이래요. 이렇게 해가 몇 개 있죠? 엄청 많습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부정방정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딸려. x, y가 자연수래요. 이런 조건이 붙거나 혹은 여기다 할게요. x, y가 0을 포함한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할게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이럴 때는 개수가 한정적이 돼요. 순서 싸움을 해보면요. x, y. 집중. 큰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연수일 거니까 5, 1 이렇게 되고요. 4, 2, 3, 3, 2, 4, 1, 5 이렇게 되죠? 순서상을 해보면 몇 개일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를 계산할 수가 있고 한번 따라해봐. 의미 아닌 정수 라는 얘기는 0을 포함한 자연수라는 거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일 거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일 거라서 개수가 조금 더 늘겠죠. 얘가 6, 0일 수 있고 5, 1일 수 있고 4, 2일 수 있고 3, 3 그 다음에 2, 4, 1, 5 그 다음에 0, 6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문자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이 1개밖에 없으면 못 푼단 말이야. 방정식을 열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못 풀게 되는데 이런 특수한 조건이 붙어서 자연수 조건이랄지 의미 아닌 정수랄지 혹은 실수 조건 등이 붙어서 실수라는 조건 등이 붙어서 마침내 풀 수 있게 되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부정방정식 해법은 일단 기본적인 이런 패턴은 그냥 하게 되는데 조금 구분 패턴으로 가면 인수분해로 통해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가령 이런 거죠. x 인수분해 했다고 쳐보자. y 더하기 3이 이게 뭐 할까요?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좌변이 인수분해가 된 상황인 거야. 좌변을 해봤더니 인수분해가 됐대. 조건 한번 달죠. 단 x, y가 자연수래요. 자연수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뭐 1, 8 2, 4 4, 2 8, 1 곱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일단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를 붙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x, y가 자연수라고 했지 전체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해서 이렇게 된대. 이걸 해보자. x, y 순서 싸움 계산을 하러 가봅시다. 걔가 어떻게 될 거냐면 2랑 5가 될 거고 바로 이렇게 갈게요. 너는 3이랑 1이 될 거고 너는 5랑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안 되죠? 이쪽도 어때요? 안 될 거야 아마. 해보면 9랑 마이너스 2일 텐데 이건 안 될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되나? 이런 거 x는 빵 y는 마이너스 11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7 안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안 되고 안 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안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을 잡아갖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인트는 왼쪽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수분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조건일 때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x, y가 자연수였잖아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무슨 숫자가 되지? 곱해가지고 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할 때 범위를 생각하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자연수일 거니까 여기에서 x 빼기 1의 범위를 구해보는 거야. x 빼기 1의 범위는 뭐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죠? 빼기 1 했을 거니까 되죠?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의 범위를 구하러 가면 안 할 거예요. y 더하기 3의 범위는 어떻게 돼? 4보다 크거나 같죠? y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y 더하기 3은 4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순서쌍을 매겼을 때 기준이 이걸 거라고. x 빼기 1을 왼쪽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오른쪽 거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기준을 세워놓고 계산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적어보세요. 실수 조건이 있었을 때는 좀 뭐 완전 제곱식 같은 걸 이용하는데 오늘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차함수 갑니다. 함수하러 갑니다. 함수 7번이죠? 함수.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각각 하나씩 표현되는 거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얘를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함수의 그래프 위주로 볼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다함수부터 봅시다. 식에서 다항식이 기본이었다면 함수에서는 다항함수가 기본이고 다항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렇게 쓰죠. fx는 아까 쓴 것처럼 an에 x의 n제곱 a의 n 빼기 1에다가 x의 n-1승 쭉 가서 a1에 x의 1승 a의 제로 라 쓰시면 얘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고 그 중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평선이에요. 수평선, 지평선 이렇게 있고요. 1차 함수부터 그립니다. 이제 잠깐 앞에 좀 보실래요? 잠깐 앞에 보세요. 1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속의 양수잖아요.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최고차항의 계속가 음수잖아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해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되죠? 2차 함수까지는 잘 알잖아요. 2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계속의 양수잖아.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 이렇게 그립니다. 최고차항의 계속 음수잖아.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그려요. 보시다시피 표준형이야. 노멀한 형태인데 1차 함수에서 x절편은 하나 나오죠? 2차 함수 x절편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두 개가 나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차 함수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케이스를 그릴게. x세제곱의 계속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하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3개 나오고요. x세제곱의 계속 음수잖아?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3차 함수의 가장 노멀한 형태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4차 함수요. x 4제곱의 계속 양수잖아. 오른쪽 위에서 출발을 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익숙해지셔야 돼.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x 4제곱의 계속 음수잖아. 여기서 출발합니다. 으악!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 수 있겠죠? 4차 함수가 됩니다. 얘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개형이에요. 그런데 그 EBS 수능 특강을 뭐 참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수능 특강을 보면 최근 한 3개년 동안 5차 함수의 개형을 알아야 수 있는 문제 나오곤 했었습니다. 별거는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4차 함수만 알아도 큰 지장은 없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렸어요. 자, 공통 상황을 보자. 홀수차가 있고 짝수차가 있어요. 홀수차를 파란색 구름 모양 이렇게. 자, 홀수차의 특징은 나와봐. 앞에 봐. 여기서 시작하잖아. 여기서 끝난다. 1차 함수 이렇고요. 3차 함수도 여기서 시작하잖아. 끝이 여기야. 또 반대로 여기서 시작하잖아. 여기서 끝나. 되죠?
그러면 홀수차의 특징은 실수 전 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을까요? 얘 최대값이 있니? 없죠. 얘 있겠니? 여기 쭉 가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 그죠? 쭉 가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홀수차의 특징은 실수 전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습니다. 짝수차 세모합니다. 이렇게 2차 이렇게 4차. 실수 전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여기 있나요? 있어요. 너를 최소값이라고 하고 너를 최대값이라고 하죠. 실수 전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둘 중에 작은 것이 최소값, 둘 중에 큰 것이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홀수차, 짝수차의 특징은 실수 전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2차 함수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렀지? 무슨 점? 꼭지점 이렇게 불렀다 그죠? 꼭지점. 사실 쓰나 이렇게? 네. 아 그렇군요. 꼭지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얘는 이걸 또 꼭지점이라고 부르기에 쑥스럽습니다. 꼭지점이 이제 뭐 3개, 어머 깜짝이야 뭐 이러는 거잖아. 안 됩니다. 꼭지점을 하지 않고 다른 용어가 있는데 잘 들어봐봐. 이쪽 보세요. 감소하죠. 증가하죠. 증가하죠. 감소하죠. 이쪽 봅니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 여기를 극소점이라고 그래.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 여기를 극대점이라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보세요. 아우 미치겠네. 다시 합니다. 감소했다 증가하잖아. 극소점. 따라해봐. 극소점. 극소점. 증가했다 감소하잖아. 얘를 극대점. 이거는 그러면 극대. 너는 극소. 너는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극대값, 극소값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걸 모르니까 2차 함수에서만 얘를 꼭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죠? 적어보세요 이제. 적분 숙제가 뭐였죠? 아 미적분이요? 미적분은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항상 잘 까먹기 때문에 네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연습 문제 체크된 거 푸는 거였을 거예요. 맞죠? 목소리 다 보십시오. 치웁니다. 2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2차 함수는 뭐냐? 두 번째, 2차 함수.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니, 여기서 자리가 없네.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처럼 생기는 것을 2차 함수라고 합니다. a값이 아니었을 때 2차 함수라고 하는데 x제곱이 계속이 안 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4라고 떡을 쳐볼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이해되는 거야. 그러면 이차 함수를 작성할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y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라고 배웠을 거고, x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겠으니 k라고 작성을 하고, k가 양수예요 이렇게 쓰곤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셔야 되고, 네가 안되게 하는 x값이 꼭지점 x좌표, 그 다음에 건더기가 꼭지점 y좌표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는 1,4예요 라고 쓰잖아. 라고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a에다가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제곱식이 되고 뒤에 건더기가 막 있었을 거야. 됐죠? 아까 근해공식 유도할 때도 비슷한 걸 봤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꼭지점 x좌표를 구해라 하면 대칭축이죠.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이라고 불러. 대칭축을 구하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혹시 미분을 아시는 분은 미분 때리면 됩니다. 미분을 하셔서 2ax 플러스 b가 되거든요. 미분에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미분하는 사람이 자네밖에 없죠. 미분해본 적 있죠? 네, 미분을 하면 미분에서 0을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일 거니까 미분에서 빵을 넣고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b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미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외우십시오. 마이너스 2a분의 b로 대칭축이 정해진다. 됐죠? 갑니다.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한번 볼 생각인데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어떡하지 이걸?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춤출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와 어떡하지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해서 3차, 4차, 5차 등등을 다 초람수까지 이과에서 배우는 이론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보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가. 어떡하지? 이거 중요해서. y는 gx는 직선이래요. 이렇게 다항함수랑 직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꼭 차함수를 떠올리셔야 해요. 다시 뭘 떠올리라고? 차함수 빼라는 소리야. 빼라는 소리야. 보자. 한슬이가 오늘 안 왔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석한 사람이 소리를 자 죄송합니다. 보세요. 요점은 이차함수랑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가령 x는 네모라는 점이 있고 x는 세모라는 점이 있대요. 둘 다 같은 교점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흰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이 지점은 빵이죠. 흰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이 지점은 빵이겠죠.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일로 오시고요. 얘가 일로 오셔요. 근데 얘 두축이야. x축이야. 두 번째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잖아. 여전히 몇 차식이죠? 2차식, 여전히 2차식이잖아. x제곱에게는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해서 요놈의 개형이 2차식 1을 빼더라도 2차 함수처럼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차함수를 구성을 했어요. 이 차함수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집중! 너는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를 그렸습니다. 차함수를 그리면 2차에서 1차를 뺐을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걸 알게 되죠?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러 가죠. 그러면 위에서 말이죠. 2차랑 1차랑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니? 두 개죠? 차함수를 해봤더니 여전히 교점이 몇 개야? 두 개가 될 거니까 우리 이미
이건 분석해봤잖아. 여기서 D가 보다 크죠? D가 보다 크죠? D가 보다 클 거니까 이 상태에서 두 개 연립한 식의 2차 방정식일 텐데 그것의 D가 보다 크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하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교점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x랑 gx를 갖다 놓을 거고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너는 2차식, 너는 1차식. 한쪽으로 뿅 보내. 뿅 보내면 fx 빼기 gx라는 식이 나오고 는 빵이 될 텐데 여전히 이게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 해가 교점의 x좌표가 될 거고 그게 두 개 있다는 소리는 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야.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함수로 해석을 하게 돼. 그러면 얘가 차함수가 되고 차함수를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세요. 한번 해볼까 이거? 잘했을까? 해볼까? 해보는 거야. 믿어 의심해. 믿어. 나 다른 건 못하는데 함수를 잘해요. 잘 보세요. 아이 쓰다. 쓰는데 왜 자꾸 커피를 마실까? 맛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맛은 없어요. 오줌 맛? 약간 좀 그런. 오줌 먹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제 그런. 희한하죠. 근데 먹게 되더라고. 자, 잘은 모르겠는데 흰색이 몇 차 함수인 것 같아? 3차. 오, 기특합니다. 3차인 것 같죠? 생긴 게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빨간색은 1차인 것 같죠? 그러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것이 요거랑 형태가 될 텐데 교점 x좌표가 3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점 x좌표가. 여기 x축을 딱 박아놓고 너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차함수를 그리러 가요.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그리러 갑시다. y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 몇 차식이지? 3차. 3차식이죠? 그러면 얘가 요 교점 이게 함수값이 두 개가 다 같잖아요. 같을 거니까 내려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립니다. 얘를 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 미분을 배우면 여기서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저번도 배우면 정말 많은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판별식이 없잖아. 3차 방정식일 거니까 능력할 거니까요. 그래서 근이 3개 있는 건 어떻게 하지?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야.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무슨가? 네. 그때 머리 좋습니다. 이게 무슨가? 극소값. 판별식 대응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극대값의 부호랑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 이렇게 판별식 대응을 쓰곤 합니다. 이렇게 판별식 대응을 씁니다. 해서 차함수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 활용이 되니까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점 정리하고 갑시다. 네, 이렇게. 너 많이 봤죠 이거 중2 때. 중요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가? 중요하죠. 이렇게 됐죠? 얘가 직선과 이차함수의 뭐 위치관계 이렇게 볼 텐데 교점이 2개, 교점이 하나, 교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직선을 gx, 이차함수를 fx라고 합시다. 이렇게 직선들을 y는 gx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fx랑 gx를 연립해서 풀어. y가 같다 해놓고 푼 거잖아. 즉 이 식은 뭘 구하는 식이라고? 교점에 뭘 구하는 식? x좌표를 구하는 식이죠? 교점 x좌표를 구하는 식이죠? 이런 거잖아.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제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2x라는 이제 1차 함수가 있으면 교점 x좌표를 구하라고 연립해서 풀잖아. x제곱 플러스 1은 2x라고 풀 거기 때문에 그거 지금 쓴 거야.
교점 x좌표를 구하는 식이 되고 이때 fx 빼기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탈바꿈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차함수를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이 2차 방정식 파트에서 한 배씩 d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d가 0인 경우가 있고 d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더라. 그게 이 소리죠? d가 0보다 클 거야, d가 0일 거야, d가 0보다 작을 거야. 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일 거기 때문에 연립해서 푼 것이 교점 x좌표를 구하는 식이야. 그런데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한 배씩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끝이고요. 숙제!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를 싫어하겠죠. 주말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7단원과 8단원의 기본 문제 유전화 봅니다. 만? 그것만요? 너무 조금인가? 아니요. 뭐 조금해서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9단원까지 할까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네, 7, 8단원 기본 문제 유제만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숙제 되겠습니다. 우리 어수업도 있니? 네. 아, 축하드려요. 인생 뭐 있어?